참,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통정의 표시 한번 봐보실래요? 저번 주에는 강행복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03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진도가 나간 거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오늘은, 통정의 표시하고 대리 종합, 그다음에 무권 대리 이렇게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를 먼저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는 거의 문제가 안 빠져요. 거의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빠졌던 것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보면요. 28회 거, 요게 안 나왔고, 25회 때는 안 나왔는데,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지 그건 있어요. 29회 때, 30회 때 문제가 나올 때하고, 31회, 32회, 33회 문제가 나올 때 약간 그 패턴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통정의 표시는 지금 그래도 수업이 좀 나가 있어서 작년에 공부를 안 하고 올해 처음 하신 분들 11월 달에 우리가 두 번째 주인가로 아마 이걸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 의사하고 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내심의 의사 외부로 표시한 거 근데 요게 뭐가 되는 거죠?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의사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잠깐 빼보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비진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고 이렇게 나오죠. 의사 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긴 두 가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기하고 강박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가 뭐예요? 비진이는 뭐예요? 비진이는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알고만 하는 거고 통정은 뭐예요? 알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둘이 짜고 해야 돼요. 둘이 짜야 되는 게 통정이거든요. 33회 때 문제 있잖아요. 참 어이가 없는 거야. 보세요. 통정의 표시. 표의자의 의식조, 표의자가 의식조로 진위와 다른 표시. 이 진위가 뭐예요? 진위가 의사. 의사죠. 의사 표시가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고만 있다면 성립한다. OX. X. 그냥 주는 문제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고 플러스 뭐 해야 돼? 통정은. 짜고가 돼야 돼. 합의. 둘 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알고만 있어도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야, 개념.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짜고 요게 뭐예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해라 그래. 양해. 이걸 양해. 양해가 있어야 된다. 알고만 있으면 비진이. 알고 짜고 그러면 통정. 자, 차고는 뭐예요? 알고 모르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그죠? 모르고 있는 거. 자, 호흡해요. 조금만. 숨을 쉬어요. 점심을 좀 걸게 먹었나 봐요. 이게. 자, 비진이하고 차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차이점. 둘 차이점 뭐냐고? 얘는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비진이하고 통정의 차이점. 둘이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혼자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둘이 짜고 알고 있는 거고. 보이신가요? 자, 그럼 비진이하고 강박하고 차이점. 둘 차이는 뭐야? 비진은 의사 표시에 불일치하고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둘 차이점 보여요? 보이죠? 자,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자, 여기 와 볼까요? 의사 표시 증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두 번째 문제. 그죠? 이따 풀어드릴게요, 다시. 뭐라고 했냐면 비진이 보인가요? 비진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자, 비지는 원칙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원칙은 유효. 그죠?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알 수가 있다면 뭐가 돼요? 무효야. 무슨 취소야. 무효지. 보여요? 아예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수험생을 알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걸 또 틀리고 나온다. 그리고 웃는다. 실수? 근다고. 이게 무슨 실수야, 이게. 실력이지. 자, 요건 뭐예요? 이건요. 통정은 바로 무효. 착오는 두 가지 조건 갖춰야 되죠. 뭐였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뭐였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 사유 총 몇 가지? 여기 세 가지.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무효 사유.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 비진이는 뭐라고 했어요? 비진이. 알 수 있었다. 상할 수. 그죠? 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돼요? 무효잖아. 취소가 될 수 없죠. 그냥 틀린 거야. 그렇죠?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은 혼자 알아, 둘이 알아. 혼자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거야. 비진이와 구별되는 거야. 착오는 무슨 통정이지, 여기가. 통정과 구별된다. 그죠? 통정은 둘이 짜고 비진은 혼자 알고. 응? 저번 주 나눠준 거. 저번 주 문제. 저번 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됐나? 또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것만 알아도 되는 문제였단 말이야. 자, 사기는 뭔가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요, 쫄아서, 공포심. 공포. 공포심이잖아, 이게. 이렇게. 최소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근데 학생들은 뭘 외운 줄 아세요? 이걸 외운다?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 해놓고 뭐야? 하천, 그죠? 면적, 시가 요것만 외우고 있는 거야. 전체를 안 보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를 구별을 못해. 예를 들면 비진이와 통정의 구별점을 몰라. 비진이와 착오의 구별을 모르고 비진이와 강박을 모르는 거야. 이걸. 자, 그러면 이제 통정 왔다 합시다. 지워볼게,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괜찮아, 이거. 자, 이제 오늘 올라갈 거야, 동영상이. 예, 내일 정도에 다 한꺼번에. 그때 한 번 더 보시라고. 자,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 통정 허위 표시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해년마다 문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게 나오면 좀 이상해. 자, 이게. 한번 가보면, 거의 문제가 계속 배정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럼 34회 때도 얘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냥 기본 패턴으로. 안 나오면 별 수 없는 거고 나온다고 봐야 되지. 왜? 빠진 적이 계속 없어요.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통정은 세 가지만 시험해요. 하나가 뭐냐? 가장 기본인 거. 1번. 첫 번째 문제는 통정 허위 표시 사례. 두 번째는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는 선의 3자. 요거 찾는 문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은닉행위예요. 요거 세 가지 이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요거 사례. 요 사례 문제하고 요 문제. 요 두 개가 관건이에요. 가장 큰 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알고 있는 거야. 생만 안 까면 돼요. 난 처음 보낸대요. 그러지만 A가 채권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그럼 얘가 채무자가 되죠.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면 어떻게 들어가? 강제 집행이 들어간다고. 강제 집행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의 재산을 뭐 한다는 거죠? 경매를 붙여가지고 경락대금에서 받아가겠다. 이게 모토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당연히 재산을 빼돌려요? 안 빼돌려요? 빼돌리죠.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면 빼돌릴까? 안 빼돌릴까? 빼돌리라고 하지. 야, 친구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그럼 뭐요?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재산 빼돌려. 하고 뭡니까? 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누구? 술 같이 먹었던 애.
가한테 뭐예요? 가장 매매를 해. 둘이 뭐예요? 짜고 하는 거죠. 짜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는 거야. 얘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짜고라든지 가장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통정이에요. 이 사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 뭐라고 돼 있죠? 언제나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언제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반사의 질서 103조에 해당이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저번 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3조에 해당이 되면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 기억나요? 그랬더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103조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나요? 그랬더니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번 반환 청구할 수, 이게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갑. 진짜 소유자가 누구냐고? 갑.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정 명의회복이라 그래. 진정 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효 등기긴 하지만 이걸 해먹어 안 해먹어? 해먹었어. 병한테 내 거야 하고 뭡니까? 가장 이게 매매를 해버린 거야. 매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무효죠. 그렇죠? 근데 원래 앞에가 무권리자면 뒤에 있는 사람은 원래 소유권 취득을 못 해요. 원래가. 근데 우리 민법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 그 8가지는 앞에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뭐이면 선이야. 선이라는 건 얘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모르고 얘가 취득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선의는 보호돼요. 이런 조항이 있어. 2항에다가. 그럼 얘는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돼버린다고. 그럼 얘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거든. 정. 그럼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앞이 소유권자면 뒤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 이게 엄폐물 법칙. 앞이 살면 뒤는 뭐라고요? 무조건 산다고. 이게.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매입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악의자. 그럼 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이걸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 뒤에 있는 사람 또 나올 수 있잖아. 정. 정이라는 사람은 얘가 선의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얘가 악의자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앞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정은 3자거든.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자거든요. 3자는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소유권 취득 여부가 갈려요. 이건 나중에 문제이고 여기까지 물어볼까? 여기까지 물어보면 정념이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우리 시험은 거의 병까지는 나와. 병까지. 정이나 뒤에 무아지경까지 무까지 오면 진짜 힘들어요. 여기까지 보통 나오는데 선악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매매했어. 이건 무효인 거죠.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거요, 나쁜 새끼야. 누가요? 을이. 갑이 나쁜 게 아니지. 을이 나쁜 놈이지. 그렇죠? 얘는 뭐라고 불러?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뭘 해줘야 돼? 손배청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갑은 을에게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갑은 을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요걸.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항 친정명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생각해봐. 얘가 악의자야, 병이.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가져와야 되죠. 가져오면 얘가 잡아먹어. 그죠? 에라이, 망한 거 내비둬 본다고. 그럼 누가 속 터져? A가. 얘 재산이 많아야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누가 대신할 수 있어? A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고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걸 채권자가 대신한다 그래서 이걸 채권자 뭐라 그래요? 대의권. 대신한다. 채권자가 대신한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 단어만 나오지. 채권자 대의권. 이게 404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또 아니면 A란 채권자가 요 갑이란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이걸 매매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알았어. 그럼 요 매매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해 버릴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래. 돼, 안 돼? 돼. 그럼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이 다 됩니다. 이 정도만.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가 얘예요. 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가. 자, 1번. 물어봅시다. 그냥 상식으로. 상식은 다 약한데. 그렇죠? 상식을 물어보면 약하고 지식을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지식이 더 어려운 거고 상식이 더 쉬운 건데 상식을 몰라요. 수험생들이. 왜? 그냥 상식을 무시해버리니까. 자, 이 사람이 선이여 악이여 중요하지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선의는 추정이 돼? 추정이 안 돼? 되지.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돼. 그럼 병은 나는 선이여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선이야. 그럼 누가 입증해? 을이 입증해? 갑이 입증해?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 악의자였잖아 하고 선의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무효 주장자. 그게 누구야? 갑이 입증을 해야 돼. 시험장에 갔더니 선의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지. 자, 두 번째. 자, 이 사람은 선의이기만 하면 되나? 무과실까지 요구되나요? 하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 이거 알려줬거든.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다. 선의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고 악의는 알고 하는 거야. 얘가 무권리자란 걸 알고 했습니다. 악의자. 얘가 무권리자란 걸 모르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선의자.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근데 얘가 선인데 이 선의는 무과실이라는 게 있고 과실이라는 게 있다고. 무과실은 실수가 없어요. 얘는 실수가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모른다. 모르는데 무과실이야. 모르는데 무과실한 건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선이 무과실. 그러면 선이 과실은 뭐야?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알 수도 있었다. 알 수도 있었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선의는 모르는 건데 무과실,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좀 다르죠.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이면 족하니?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니? 이렇게 물어봐. 얘는 통정허위 표시든 비통착사강은 선의만 따져. 무과실 안 따져. 무과실이든 과실이든 전부 다 뭐예요? 선의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시험장에 갔더니 선의 무과실만 보호됩니다. X.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3번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선의 3자는 보호받죠. 그죠? 근데 얘는 무효잖아. 선의 3자는 보호받을 수 있죠. 근데 선의 3자가 너희들 통정했구나. 너희들 무효구나
하고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 처음부터 무효. 두 번째,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답은 여기에요. 답은 여기서 나와요. 통정은. 답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럼 3자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보여요? 저 시험 볼 때마다 맨날 틀렸어. 여기까지 내용이 나오면 맞히는데 3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미치겠는 거야. 이게요. 기본 교과서 보면 박스로 꽉 청해져 있어. 이걸 사례를 어떻게 이걸 외워가지고 푸냐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제가 후추상이 알아요? 참조를 잘하고 계세요. 저는 추어탕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추어탕을.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같아. 고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소고기보다 더 좋아요. 누가 나중에 학교 간 다음에 밥을 대접하겠다 그러면 꼭 추어탕 사주세요. 근데 추어탕에다 꼭 넣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들깨를 넣어요? 난 들깨 안 넣어요. 네, 텁텁해서. 뭘 넣냐? 후추를 넣어요. 후추. 산초는 안 넣어요, 이상하게. 근데 후추를 넣어요. 산초는 못 먹어요, 제가.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뭐라고 하지? 고수? 그 냄새 향이 싫어서 그걸 넣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베트남어가 약해. 예,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냄새, 고수 냄새 때문에. 중국 음식을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그 사천 같은 경우는 약간 매우니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그건 잘 못 먹겠더라고. 후추를 파는 상해. 후추상해. 상점. 후추상해에서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무익해. 도움이 안 된다고. 일손이 뭐라고요? 무익 그래요. 이건요, 애들은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돼. 보호가. 후추상의 일손 무익 이렇게 외우면 다 외운 거예요. 자, 후자가 뭐냐? 왜 후순위 제한 물권자예요. 후순위 제한 물권자. 물어볼게. 저당권자 보호돼야 안 돼요? 저당권자 보호돼야 안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 안 돼요. 후순위. 전세권자 보호돼야 안 돼? 후순위 전세권자 안 돼요. 지상권자 보호돼. 후순위 지상권자 안 돼요. 후순위 저당권자 보호가 안 된다고. 후순위. 요거 뭐예요? 추심이란 글자가 뭐예요? 추심. 그럼 보호시키지 마요. 상자가 뭐냐? 상속인 하고 본인이에요. 본인. 상속인 보인은 절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요 회사. 요게 뭐냐면 일반 채권자. 물어볼게. 압류 채권자는 보호돼야 안 돼요. 일반 채권자는 돈만 빌려준 거야. 근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돈을 안 갚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간 거야. 압류 채권자는 보호돼 안 돼? 보호돼. 가압류 채권자 보호돼. 일반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된다고. 자, 두 번째. 요건 뭐예요? 그냥 손해배상. 요건요 누구냐면 채무자. 채무자가 끝을 보면 보호 안 돼. 요건 뭐냐? 수익자.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얘는 보호가 안 돼요. 외웠나요? 후추상의 일손 무익 외웠나요? 그럼 제가 문제를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 자,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통정의 표시는 자 31회 거. 보인가요? 3번? 3번 문제. 자, 거기 봐볼게요. 자, 통정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광일 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해당되는 사람 말고 보호되는 사람 말고 보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끝을 봐. 가압류. 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채무자. 파산관진 안 들어봤어. 보증인 안 들어봤어. 들어본 놈 있어. 누구요?
무지. 채가 아니라. 무. 뭐라고 해서 후, 상, 해, 일손, 무, 익. 얘 물어보는 거잖아. 나머지 안 들어가잖아, 지금. 한번 바로 밑에 볼까? 답이 몇 번이야, 그러니까. 3번이란 말이야. 자, 밑에 한번 봐볼게. 또 있어. 이런 문제 좋아해요. 또 없나, 여기? 없네? 이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이런 문제가. 보호된 3자 물어볼 때게. 지금 내가 하나만 넣나 봐. 근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요것만. 후추상이 일손무예. 이런 것만. 자, 그럼 제가 봐봐요. 이제 문제 하나 나왔죠.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보이신가요? 2개 나왔죠. 통정에서 문제가 나올 건 3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이거 형태 하나. 이 형태는 얘를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는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두 번째는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 이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은닉행위예요. 은닉행위는 어떤 거냐면 저 잠깐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재산을. 그러면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있을 때 증여. 그죠? 죽어야 돼? 그럼 뭐예요? 상속이에요.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살아있을 때 증여하고 싶은 거야. 증여세가 비싸야 안 비싸요? 비싸죠. 거의 한 40% 정도가 증여세예요. 내가 아들한테 1억 빌려주잖아요. 그럼 5천만 원 공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나머지 5천 있잖아. 5천에 40%를 내야 된다고. 5, 4, 20, 2천만 원. 2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원래 증여세가 말고 취득세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보통 몇 프로예요? 1%야. 1%. 1억짜리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억 증여하는데 2천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누가,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원래 증여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는 증여 받을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비싸잖아요. 이걸 은닉하는 거야. 숨긴다고. 숨긴 행위를 뭘로 하는 거야? 거짓골로. 매매를 하는 거지. 매매로 해가지고 얘한테 등기를 넘길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매매는 뭐야? 통정. 둘이 짠 거잖아. 그럼 유효, 무효?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 무효? 유효. 자, 등기 조심하세요. 등기는 매매로 넘어오든 증여로 넘어오든 어차피 그 자리야. 그럼 이걸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효, 무효? 유효야. 다만 매매로 넘어왔잖아. 등기가. 잡혔지? 그럼 증여세를 추징하면 돼. 처벌은 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라고. 그럼 소유자 누구? 소유자가 누구야? 네, 을이 되죠. 근데 을이 팔았어,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 병. 근데 병이 매매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선이자, 악이자? 악이죠. 그럼 얘 등기 가져왔죠?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소유자한테 가져온 거니까. 자, 정리해 볼게, 다시. 자,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증여. 등기. 자, 매매를 통해서 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한테 가져온 거니까. 그럼 갑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을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다시 해볼까? 매매, 유효, 무효? 무효. 증여, 유효. 등기, 유효. 악의 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게 3개밖에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무조건 3자. 후추상의 일손무의. 보호되지 않는다. 자, 문제를 응용해 보자고. 자, 요게 전제가 됐다는 전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와보실래요? 1번. 통정허위 표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알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짜고 해야 돼요. 짰다는 게 합이야. 이거 양해라고 하기도 해요. 양해. 옳은 것은. 그럼 1번은 틀린지 아시겠죠?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여기 보면 상대방이 뭐라고? 상대방이 알았다면 통정은 성립되는 거요.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뭐가 해야 돼? 짜고 합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알고만 있다고 해서 통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X가 되지. 이건. 두 번째, 가장행위 무조건 뭐야? 가장행위가 통정. 가장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당연히 은닉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지. 은닉행위가 뭐야? 증여는 뭐라고 했어? 유효. 다시 해야 돼? 가장행위 매매는 뭐야? 무효.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 등기는 유효. 아기삼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아기삼자 앞에가 소유자니까. 자, 대리인이 본인 몰래 그랬네. 여러분들 그 생각해봐. 대리는 누가 기준이에요? 둘이 여기 봐봐. 요 대리인이죠. 상대방과 둘이 짰다니까. 그럼 둘이 통정한 거잖아. 그럼 본인이 둘이 짜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전혀 몰라도 대리 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야? 뭐 본인이라고? 대리인이 기준이지. 괜찮아. 벌써 공부한 지가 한 3주 지났지. 기억 안 날 거요. 괜찮아. 계약 있잖아, 오늘. 그렇죠? 계약하기 전에 뭘 건너야 돼? 물건 건너야 되고. 민청해야 되니까. 벌써 갔다 온 지가 한 6주 지났지. 잊어먹을 만해. 항상 대리 행위는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이 기준이야. 그럼 본인이 그걸 짜고 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뭐요? 얘도 무효, 얘도 무효란 말이에요. 한 몸뚱아리니까. 한 몸뚱아리. 그럼 뭐라고 해서?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뭐 했어? 통정했어. 누가 통정했어? 대리인이 통정했다니까. 대리인이 통정했다니까. 본인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누가 했어? 대리인이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제3자야? 한 몸뚱아리라니까. 한 몸뚱아리. 본인은 3자가 아니요. 여기 말하는 3자가 아니라고. 그럼 무효,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는 소리요. 한 몸뚱아리라니까. 대리하고 본인은 한 몸뚱아리요. 아셨죠? 내 말 알아듣나? 자, 선의 3자는 보호돼 안 돼? 선의 3자는 보호돼 안 돼? 되지. 그럼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선의는 반드시 왜? 보호되니까. 얘를 뭡니까? 왜? 무효를 주장해 어떻게 해? 얘는. 자, 그 다음에 선의 양수인 보여? 양수인 보여?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후, 추, 상, 해, 일, 손, 무익. 여기 양자 보여 안 보여? 여기 양자 있어 없어? 양자 없지. 그럼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지. 왜 보호 안 해줘? 이게 없으면 보호를 해라니까. 이게 너무 빠른가? 아니, 후, 추, 상, 해, 일, 손, 무, 익 애들은 선이이더라도 보호가 안 된다니까? 그럼 여기에 없으면 보호를 시켜보라고. 물어볼게. 파산자 있어 없어 여기? 그럼 보호해 안 해? 해. 선이면. 선이 압류권자 있어 없어? 없어. 선이 저당권자 없어. 그럼 보호를 해라고. 요 후추상의 일손 무익만 보호를 안 한다니까. 이 단어가 보이면. 답은 몇 번이요? 4번이라고 그래서. 이게. 괜찮아. 어차피 기출문제 또 풀어. 자, 이걸 풀어주는 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통정허위표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지. 공식을. 민법은 공식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고, 답을. 생각해봐. 자, 이거 봐봐. 끝털이. 파산자 보여 안 보여? 파산관제. 파산관제는 파산채권자 일부라도 뭐요? 선의로. 그러면서 다룬다. 맞죠? 선이잖아. 그럼 보호해줘 안 해줘? 보호해주는 거야, 얘는. 요 3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보호된다. 요거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비진이는 취소가 아니요.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예, 무효로 가야 되는 거고, 무효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누구하고, 차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 통정의와 구별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자,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삼자는 자신의 선의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나? 아니요. 선의로 추정을 받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갑이 입증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보인가요? 적법 해제. 그럼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 요건 판례예요. 자, 어떤 판례인지 아주 중요한 판례거든요.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개념 시간에 설명 안 했는데, 했나 모르겠네. 갑이 집이 있어. 을하고 1억에 둘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로 이렇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저번에 차고 배울 때 차고는 위법행위인가요?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차고는 착각한 거지 위법이 아니죠? 위법이 아니에요. 그럼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착오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착각으로 물건을 샀어. 그럼 나중에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착각했네요 하고 취소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하나 해볼게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몇 번 최고를 했겠지. 빨리 돈 달라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 그럼 갑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지를 했어. 해지를 하면 손배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그때 누가요? 요 을이라는 사람이 미안한데 요 계약 있잖아. 내가 착오였다. 착오로 난 이 계약을 취소하려다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을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 매수자가 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실익이 생겨요. 이걸 그래서 매도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것을 매수자가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매도자가 갑이 죽였죠, 계약을. 근데 을도 죽일 수 있냐고요. 있다는 거야. 갑이 죽인 것을 을이 또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왜? 이유가 뭐야? 손해배상을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매도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를 했다고. 해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멸한다가 아니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행사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몇 번이 됐던 거야? 1번. 1번이 정답이 됐었던 거야, 이게.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요거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아까? 여기 보여요? 여기. 요 끝을 봐. 항상 끝을 봐요. 가압류권자, 저당 취득한 사람, 채무자, 파산관계인, 보증인. 답은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게. 그 후추상의 일소무익만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다고. 자, 한번 또 봐볼게요. 자, 4번 봐보세요, 이제 4번. 통정허위 표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위가 뭐예요? 진위가 요거 진위가 의사
의사와 요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지. 이 합의가 뭐예요? 짜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30회 때 문제가 나왔잖아요. 보이신가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 이것과 유사성의 문제가 이 문제라고 33회.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통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았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둘이 짜고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성립된다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옷만 갈아입는 거지. 옷만.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눈에 띄는 놈이 있어. 채권자 취소권. 돼, 안 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옆에 더 써도 되겠네? 채권자 뭐가 돼? 대의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해도 된다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당사자가 통정할 증여를, 자, 증여를 뭐로 했어? 매매로 했어. 증여, 유효, 무효. 다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가장했으니까. 그죠? 모두 무효다. 그럼 틀린 거잖아. 얘는 유효고 얘는 무효니까. 이렇게. 은닉행위 물어보는 거라니까. 은닉행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통정허위 표시. 자, 요거 5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아까 여기 파산관제인 보인가요, 아까? 그럼 파산관제는 보호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파산관제인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선이면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선의와 악의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뤄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의로 다뤄진다. 그럼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선의로 다뤄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잊어먹어 버리세요. 알겠죠? 자,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둘이 가장을 했다고. 그래서 집이 왔어.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둘이 통정했으니까. 얘 등기 유효 무효. 자, 무효란 말이야. 원래가 가장했으니까 무효지.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을의 채권자가 있는 거야. A, B,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B, C는 누구야? 을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야. A, B, C는.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은 원래 누구 거야? 갑 거지. 무효니까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돌아가야 되는데 A, B, C 입장에서는 을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야? 파산을 당한 거야. 망한 거야. 그럼 파산이 되면 이 파산 재산, 이 을의 재산은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나와. 파산 관제인이 누구냐면 변호사야, 보통. 변호사가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가지고 이 재산을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배당을 해주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산 관제인이야. 그럼 파산 관제인 입장에선 채무자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자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 재산이 누구 거야, 지금? 원래 갑 거지.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 채권자들, 요 사람들이 파산 채권자야. 요 파산 채권자 중 A와 B는 이 재산이 갑거란 거, 은닉행위, 아니죠. 가장매매했다는 걸 알아. A와 B는. 근데 C는 요게 을 걸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재산은 파산 관제인의 이 관제인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해요. 자, A, B, C가 요 재산이 을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아. 악의자야. 악의자면 무조건 돌아가야 돼. 이건 집행을 못 해. 근데 파산 채권자 중 한 사람이라도 선의이면 이건 파산 재단의 재산이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파산관제인은 변호사, 보호되는 사람이지만 선인지 악인지는 요 파산채권자를 가지고 기준해서 집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요. 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걸 다 하지 말고, 자, 요게 뭐냐면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인이에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관제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는 사람이야. 근데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니, 선의자만 보호되니까. 그러면 선의 악인은 누구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야? 파산. 응? 채권자. 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한다고. 그럼 파산 채권자가 전부 선이 일부 선이면 보호가 돼. 얘가 전부 악의자야. 그럼 보호가 돼, 안 돼? 안 되고. 일부가 선의자야, 파산관제이. 그럼 보호돼, 안 돼? 보호된다. 그럼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파산채권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파산관제인 동그라미 치고요.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되지 않는 한 뭘로? 선의로 다룬다.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읽었잖아. 틀린 거 보여요? 그럼 여기 뭐라고 했어?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 보이죠? 그럼 가장은 통정이지. 그럼 얘는 유효, 무효? 무효. 증여는 유효.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모두 무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여기서 찍고 가야 되는데 4번, 5번까지 읽으니까 얘라 정답이 떨어져. 뭔 말인지 도저히 몰라. 그러면 안 된다고. 3번이 답이면 얘를 믿고 가야 되는 거야.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이제 이게 사례예요.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자, 봐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려고 그래. 증여 유효, 무효? 그냥 유효.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했어. 유효, 무효? 무효. 이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 유효, 무효? 유효. 증여로 넘어가든 매매로 넘어가든 유효잖아, 등기는. 그 후에 이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얘 소유권 취득해 못해? 취득하지. 그렇죠? 갑이 을 간에 증여, 매매, 등기, 병, 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건 유효, 얘는 무효, 등기, 유효, 등기, 유효.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유효, 얘는 무효, 등기,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틀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 그럼 매매 봐봐. 갑각을 매매 물어봤어. 유효, 무효? 무효. 매매 어디 있어? 무효. 자, 증여, 유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얘 소유권 취득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말소 청구하면 안 되지. 위헌데,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니까, 얘는. 진짜 소유자한테 사갖고 온 거니까. 그럼 결국은 뭐야, 이게? 옳은 걸 모두 찾으라 그랬네? 요거 맞죠? 요거 맞죠? 요거 맞죠? 그럼 어디 있어? 답이 없네? 아, 이거 아마 5번은 복수정답 찾아냈을 거예요. 5번이. 잠깐만. 틀린 건데? 옳은 걸 모두 찾으라고 했잖아요. 기억, 니은. 아, 미안해. 이거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죄송해요.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이 안 나왔어요. 이거 없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건 유효니까. 이렇게. 얘가 답인되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올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오케이. 자, 여기 와보면
갑은 부동산을 을에게 통정했다란 말 보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통정을 해가지고 등기를 넘긴 거죠. 그리고 이걸 모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선이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갑과 을 간의 통정이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근데 여기 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유효.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보이신가요? 자,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가 뭐예요? 요 둘 간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효니까.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니까 유효죠. 그럼 말소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병은 그대로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하죠. 이 둘 간이 같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병은 선의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 얘가 악이란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이 선이야. 선이면 되는 거죠. 보호되는 거잖아. 요 무과실까지 과실이 있냐 없냐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가장 전형적인 통정허위 사례가 요거예요. 올해는 아마 요 사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인데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좀 시간을 많이 해서 다 설명을 해버렸네. 문제까지.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요 사례형. 요 형태.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 요 선의 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요 사례. 그 다음에 은닉행위. 은닉행위 문제. 요 문제.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등기 유효. 그죠? 요 문제.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는데 거의 문제가 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해년마다 문제수로. 이해되신가요? 앞으로 1년간 이걸 할 거예요. 요 세 개 포인트를 맞췄고. 나중에 가면, 나중에 이제 이 사례 문제는 요걸 좀 하긴 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마스터북에 화면, 요 내용을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여기 보면, 매매는 가장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해가지고, 가장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고, 은닉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제3자가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이시죠? 나중에 가보면. 그 다음에 보호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럼 이걸 외울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 냅다 칠하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후, 그 다음에 추, 그 다음에 여기 상,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수익자. 후추상의 일소무익 이렇게 보면 되고 옆에 나중에 눈 때리면 갖다 놓으면 돼요. 가등기 보이거나 매수한 사람, 압류채권자, 저당권자, 경락받은 사람, 여기에 가압류. 요 파산채권자, 요거, 요렇게 보면 금방 눈에 보인다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걸 외워버리면 되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 사례가 필요해요. 이 올해 시험에 이 사례형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지금. 요게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처럼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근데 을은 자신의 등기된 명의를 기화로 해서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A, 가, 을, 병 이렇게 된 거야. 둘이 가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사례형이 나올 때게 문제가 나올 때게 이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게 다예요. 이 8개 지문을 가지고 풀면 충분히 뭐 1년 안에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하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 형태가. 그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와 보세요, 이제. 넘어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거든요. 자, 이 대리 종합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대리 종합은 잘 봐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어떤 때는 두 문제도 나왔어요. 29회 때는. 근데 지금 29회 이후에 계속 보면 계속 문제가 나와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34회 때도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대리 파트는 제가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종합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마스터북에 오시면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자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봐요. 한 대까지 해드릴 테니까 자 넘겨볼게요. 대리가 일반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총 지금 여기 보면 대리권의 발생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가 나오면 얘가 일단 나옵니다. 여기가 보면 혹시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보이거든요. 얘가 빠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지문이 꼭 들어가요. 대리권의 범위를. 대리권의 범위를. 제가 해볼게요. 법정 대리는 각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법이 정해집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무 대리는요. 수권행위 할 때에 여기까지 해라 하고 정해집니다. 수권행위는. 자, 그런데 문제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느 범위까지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18조 보충 규정을 뒀는데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뒀어요. 자, 두 가지 문구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고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은 변하지 않는 범위지 변하는 범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분행위는 무조건 안 되거든요. 매각, 증여, 교환, 담보권 설정인데 이건 안 해와도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요건 외워야 됩니다. 요 니은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요 A, B, C, D 여기까지. 이상하게 얘는요 빼지 않고 반드시 내는데 이 중에서 얘가 가장 잘 나오고 답은 얘예요. 답도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을에게 대리인에게 팔아달라고 매매를 해달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지금 수권행위를. 그러면 이 대리인이 요 을이라는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매매계약 동그라미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돈 받을 수가 있다고. 본인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두 번째,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연기해 줄 수 있다. 상대방이 나 돈 없어. 일주일만 뒤로 연기해 주면 안 돼. 그랬다고. 그때 이 대리인은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취소권은 돼 안 돼요? 안 되고 해제권 돼 안 돼요? 안 돼요. 요게 가장 잘 나와요. 요게. 그래서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리거나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대여금 빌려준 돈을 받아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서 일부를 면제해 줘 버립니다. 안 되죠? 이거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수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금을 좀 계약을 체결해라 그랬더니 예금을 담보로 해서 이걸 대출을 받아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예금을 해라고 했지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뭐 다른데 융통하세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경매 입찰해 주세요 그랬더니 취하 동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거의 나중에 이따 문제 풀만 하겠지만 거의 얘가 답이에요. 취소권 행사하거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하나 정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걸 하나 알았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봐요. 아니 정말로 대리권의 제한을 물어보거든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해요. 의사결정을.
그러면 대리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다음에 공동대리예요. 거의 문제는 둘 다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문제는 답이 잘 안 돼요. 지문에 실리긴 실리는데 답이 잘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답이 되는 게 하나가 있긴 해요. 그게 요거. 공동대리는 여럿이 있을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보인가요? 근데 여기가 각자가 아니라 공동이 원칙이다. 공동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틀려요. 이 글자를 가장 잘 바꿔요. 이걸 가장 잘 바꾸는 게. 자, 자기계약은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원래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 그럼 여기가 병이 나와야 되지, 상대방. 근데 을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또 상대방이야. 그럼 가격을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을이.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자기 계약. 자기가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러면 쌍방 대리는 뭐겠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 상대방인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니까 얘가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 주는 거야. 양쪽을 대리하는 것을 쌍방 대리, 양쪽을 대리한다. 그러면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원칙은 안 돼. 안 된다고. 본인한테나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라고 써? 위반을 했어.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무권 대리라 그래. 무권.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여기 무권 대리가 된다. 요 지문을 좀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 요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안 되는데 맞는 지문으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으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등기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매도자, 매수자,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법무사가 혼자 등기해 주잖아요. 매도자, 쌍방을 대리해서 이런 것들. 쌍방 대리. 자, 이건 판례드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외울 수 있죠. 대리권 소멸 사유. 나 이거 정성 들여서 강의했는데 제가. 그죠? 저 6주 전에. 이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해와? 사사성파. 그 다음에 종료 철회. 요 네 가지는 의무대리하고 법정대리의 공통소멸 사유. 두 가지는 누구? 의무대리권의 소멸 사유. 이렇게. 답도 가르쳐줬어. 본인이 성년 후견, 본인이 파산.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파산은 누가 파산당해야 돼? 대리인이 사마, 대리인이 성년, 대리인이 파산당해야지 본인이 파산당하면 안 되지. 보이신가요? 한 5주 지나니까 기억 안 나죠, 이거. 나도 후회해. 이거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준다는 게.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능력이 안 돼 있잖아. 다 까막눈이잖아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어차피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얘를 애화라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애화야 답을 찾거든요. 이게. 자, 현명주의 한번 해볼게요.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뭐야? 현명주의는 뭐죠? 대리 효과를 누구한테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게 현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명시적, 묵시적,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자, 현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보이시죠? 근데 현명 안 한 거, 이거 빨간색. 현명 안 했어요. 현명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고. 대리인이. 그 다음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착오 취소가 안 되니까 이것도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대리인이 현명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이 책임져? 그럴 거 아니야? 그때 대리인이 뭐라고 그래? 야, 미안해. 내가 착각했네.
나 이 착오로 취소하고 다시 현명해서 다시 계약할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대리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근데 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 안 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참. 아까 우리 대리행위 하자 나왔네?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야? 누가? 오케이. 대리인이 기준이야. 그죠? 대리인 기준이라고.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저번에 갑, 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병이란 사람이 누구를 사기쳤어? 갑을 사기쳤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본인이 사기 당했잖아.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을 사기쳤다. 그럼 을이 사기된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했잖아. 이렇게. 참말로. 당했다고. 얘가 당한 게 얘는 기준이 아니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야? 두드러 맞아도 누가 두드러 맞아야 돼? 대리 얘가 맞으면 안 돼. 얘가 맞아야 된다고. 그럼 지금 화살표 봐봐. 화살표 눈만 떠. 눈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쳤잖아. 그럼 얘가 본인이 지금 당한 거지. 이거 취소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이니까. 대리인이 당했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리인 취소권 행사 못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럼 누가 행사해? 행사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갑이. 다만 얘가 이제 수권을 줄 수는 있지. 수권을 줘가지고 나 대신 당신이 취소권 행사하세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취소권하고 해제권 안 된다고 그랬잖아 대리는. 이해돼? 자 근데 봐봐. 거꾸로 가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병을 사기쳤어. 그 다음에 을이 병을 사기쳤다고. 취소권자 누구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병이 취소권자요. 얘 화살표. 화살표. 얘가 당했잖아. 당한 놈이 취소권자잖아. 그럼 혼자잖아. 그럼 갑이 얘한테 그랬다? 사기쳤다고. 아니 강방했다고. 당신 땅 싸게 안 사면, 비싸게 안 사면 너 묻어본다? 그럼 병 쫄아 안 쫄아? 쫄아가지고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럼 얘가 본인이 사기 강박을 해도 얘는 쫄아. 혼자니까. 그럼 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을이 사기 강박할 때만 취소하는 게 아니야. 얘는 혼자잖아. 그러니까 누가 사기 강박을 치든 당한 놈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다른데, 그죠? 주체가 다른데 지금. 여기는 병이 사기 강박한 거고 여기는 갑을이 사기 강박한 거지.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뭔 똑같아. 눈 떠봐라고. 크게. 다르잖아. 이 보여요? 똑같아? 화살표가 다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시험 기억하면 돼. 누가? 상대방이 갑을 본인을 사기 강박한 건 죽어도 취소 안 돼. 죽어도. 누가 당해야 돼? 대리인이 당해야 된다니까. 대리인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효과는 누가 가져가? 무효취소 해제는. 본인이 가져간다고. 무효취소 해제는.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마스터북이요? 농담 아니에요. 이 34회 때 이번 기출문제 가면 거의 90%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자, 괜찮아. 지금 1월달이잖아. 11월달인데 1월도 안 됐어. 됐죠? 요건 나중에 해줄게. 이건 금방 해. 자, 대리권 남용은 누가 적용받는다 그랬어? 대리권 남용 뭔지 아세요? 제가 횡령서라고 했는데 횡령. 얘가 기준이거든. 그럼 나중에 가면 얘를 적용해. 비지인을 유치 적용한다. 그죠? 그럼 봐봐. 자, 마지막. 이거 하고 쉽게. 미안해요. 왜 이게 미안하지, 근데? 난 이걸 지금 할애해서 강의를 해주는데? 자, 갑이 본인이 대리냐, 그죠? 근데 얘가 집을 팔아달라고 했다고. 근데 이 나쁜 새끼가 대리인이 뭘 한 거야? 횡령을 해가지고 팔았어. 횡령해서 날랐다고. 매매대금 받고.
이게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한 거야. 대리권을 남용한 거라고. 그럼 얘가 와서 그런다고. 야, 갑, 등기 줘. 근다고. 그러면 갑은 뭐라 그래? 야, 나 매매대금 받은 적도 없어야? 나 등기 못 줘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아니, 당신 대리인 아니냐? 얘가 현명했다고. 당신 대리인이잖아. 그럼 당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된 거야. 대리권을 함부로 행사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107조 판례가 107조 1항 이게 뭐야? 비진이지. 비진을 유추 적용하세요. 그랬다고. 그럼 뭐야? 비진이가 뭐였어? 원칙은 표시한 대로 책임을 지라. 표시한 대로. 표시가 뭐야? 현명. 현명한 대로 책임을 지라 이 말이야. 그럼 등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예,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등기 넘겨주라 이거지. 등기를 넘겨줘. 누구한테? 병한테. 줘라 이거지. 그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잡으러 가야 돼. 갑이. 횡령했으니까. 내비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그럼?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근데 상대방이 누구야? 상대방이 누구야? 여기. 병이 알았거나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는 거야. 횡령할 생각이 있다는 거. 대리인이. 을이 횡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돈 주면 돼? 안 돼? 안 주는데 미친놈이 돈을 줘본 거야. 그럼 하고 날랐을 거 아니요. 그때는 누구요? 무효요. 그럼 본인 책임져 안 져? 안 진다고. 네가 알면서 줬잖아. 횡령할 생각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왜 책임져? 못 줘? 그런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뭘 나온 줄 아세요? 이것만 내. 예, 비진을 유추 적용한다. 원칙. 본인이 책임을 진다. 요것만 내. 대리권 남용이 나오면 요것만 내거든. 이게 키워드야. 이게. 이렇게. 이걸 종합으로 해서 문제를 내면서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이게 다 기출지문이거든. 뭐일 거야? 자기계약, 쌍무계는 원칙은 금지. 예외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으면 할 수 있다. 등기신청, 각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나중에 가보면. 이게 다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 지금 안 해도 돼. 여기 아까 이런 것들 봐세요. 기출문제인데 여기 보인다? 보일 건데 수인 보여요? 수인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각자들이야 되는데 공동대리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게 곁눈질 하다가 보인다니까 색깔이. 자 여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무슨 말이야? 현명했어 안 했어? 그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 게 뭐냐면 넘어오면 사례 놔두고요. 아 미안해.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복대리가 나와.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대리인 예, 여기 보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해요.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냐?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돼? 본인 이름을 현명한다고. 이렇게. 보이신가요? 그럼 대리행위도 아니다. 복대리 선임하는 건. 아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됐다는 전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종합 문제로. 그 종합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는데 방금 제가 한 거 있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거기까지 오는데 교과서가 30페이지야. 거기까지 오는데 교과서가 30페이지라고. 30페이지를 읽고 키워드를 어떻게 찾겠냐고. 이게. 자, 잠깐 쉬었다가 오세요. 그럼 내가 문제를 보여드릴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갔다 오세요.